자, 뉴욕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욱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책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또 증시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지 현지 반응은 어떨까요? 예, 우선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세금 인상이죠. 그 소득세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 주로 이제 고소득자 위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즉 연소득 40만 불 이상인 사람들에게 기존 37% 세율을 39.6%로 올리겠다라는 안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후 소득은 11.3%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위 5%는 1.3%, 또 차상위 5%는 약 0.2% 정도의 소득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3.4조 달러 정도의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출 계획은 약 5.4조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이 차액을 위해서 아마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예상되는 건 일자리 증대 노력입니다. 제조업에 약 4천억 불, 또 R&D 분야에 3천억 불 정도를 투자해서 신규 일자리를 약 500만 개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최저임금도 시간당 15불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인상이 되면 아마 이제 중소비즈니스에게는 부담이 일부 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가 좋아지면 결국 이런 경기가 좋아진 것이 이런 부담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요. 증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우선 가장 크게는 자본소득세의 신설입니다. 100만 불 이상 자본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약 39.6%의 세금 부여하겠다라는 안인데요.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에서는 증시 부담일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페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식부자 상위 10%가 미 주식의 8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본소득세가 늘어나도 이런 일반 개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텐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큰 손들이 자본소득세 때문에 증시를 탈출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에 하방 압력을 작용해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든 당선자도 정권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위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사전 작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발빠르게 정권 인수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가장 먼저 한 것은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겁니다. 바이든 후보의 의료 자문역을 맡았었던 닥터 비백 머티를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총 13명에 달하는 의사와 과학자, 보건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주 중에 백악관 비서실의 핵심 윤곽을 좀 발표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 추수감사절 지나면 내각에 대한 인선 작업도 본격적으로 개시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이자에서 지난 밤 사이에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현재 개발 진행 상황인데 90%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는 게 나와서 현지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예, 지금 크게 뉴스에서 크게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우선은 이제 안전성 평가, 즉 부작용 같은 것들이 없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거고요. 또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즉 형성된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이게 한 달이 갈지, 보름을 갈지, 또 6개월을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도 있어야 되고요. 또 연령별, 인종별 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증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화이자는 이달 말까지는 이런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해서 FDA에 승인 신청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말에 생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이게 대부분이 의료진이나 필수 인력들에게 우선 공급이 될 거고, 양산을 거쳐서 일반에게 공급되는 건 아마 내년 여름께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좀 편안해지겠네요. 물론입니다. 이런 발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터널에 빛이 보인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진행되는 추이를 좀 지켜보시죠, 같이 함께.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맨해튼 현지에서 이정욱 국제금융 전문가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